긴 NBA 역사에서 큰 키와 좋은 피지컬, 그리고 뛰어난 골 및 장악력을 갖춰야 소화할 수 있는 센터 포지션은 외곽슛, 스몰볼이 트렌드가 되기 전까지만 해도 모든 팀이 가장 선호하는 포지션이었습니다. 그중 90년대에는 레전드 센터들이 우후죽순으로 재능을 펼치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서도 득점왕과 MVP, 우승을 한 시즌에 독차지하면서 득점왕은 우승을 하지 못한다는 편견을 깼던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는 가장 압도적인 사람이라고 불리는 샤킬 오닐입니다. 경기 중에 하도 골대를 박살내서 NBA의 골대 규정을 강화시킨 장본인이자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골 및 장악력으로 2000년대 초반을 지배했던 레전드 센터의 커리어를 리와인드 해봅시다. 샤킬 오닐은 1972년 3월 6일 뉴저지주 뉴어크에서 태어났습니다. 오닐의 친아버지는 농구선수 출신으로 오닐에게 뛰어난 피지컬과 운동 능력을 물려주었으나 가정에서 충실하지는 못했는데요. 그는 약물 중독자의 전과범이었고 오닐이 태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감옥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닐의 어머니는 직업 군인이었던 필립 해리슨과 재혼하는 쪽을 선택했고 어린 시절부터 군인이었던 아버지를 따라 여러 지역을 옮겨 다니면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법을 배워나갔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오닐은 새롭게 만나는 친구들과 친해지기 위해서 음악과 댄스에 관심을 쏟으면서 직접 연습하기까지 하는 등 학교를 거의 놀러가다시피 했습니다. 보다 못한 아버지는 친구들과 잘 어울릴 수 있는 방법으로 다른 대책을 제시했는데 바로 농구였습니다. 또래보다 월등히 키가 컸던 오닐에게 농구는 우월한 신체를 활용하기에 알맞은 스포츠였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2m 6cm까지 성장하면서 서서히 빅맨을 볼 수밖에 없는 피지컬이 갖춰지게 되었습니다. 스카이훅슛, 피벗, 스핀 등 기본적인 스킬을 아버지한테 배우고 교회에서 열린 농구 프로그램들에 꾸준히 참여하면서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갖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농구부 주전자리를 꿰찰 만큼 성장했을 때 샌안토니오로 이사를 가게 되면서 오닐은 로버트 지콜 고등학교로 전학 가게 되었습니다. 이미 기술적인 측면까지 갖춰진 그를 막을 수 있는 선수는 고교 내에 없었는데 오자마자 농구부 주전 센터 자리를 꿰찬 것은 물론 시즌 평균 30득점 20리바운드라는 압도적인 기록을 뽑아냈습니다. 그 결과 팀은 오닐이 뛰던 2년 동안 68승 1패를 거둔 무적의 팀이었고 당시 고등학교 감독님은 우리에게는 하나의 전략만이 있었다. 코트에 들어가면 샤킬 오닐에게 공을 줘라. 그게 싫다면 나랑 벤치에 앉는 것이다. 라는 말로 그의 압도적인 활약을 정리했습니다. 졸업반 때 팀을 주 챔피언 자리에 앉히고 루이지애나 주립대학교에 입학했는데요. 타고난 재능에 노력까지 더해진 그는 대학 무대에서도 독보적인 존재였고 2학년 때 평균 27.6득점, 14.7리바운드, 5블록, 야투율 62.8%를 기록하면서 기량이 만개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3학년 때도 대학 무대를 휩쓸어 2년 연속으로 사우스 이스턴 컨퍼런스 올해의 선수로 뽑히는 등 대학 최고의 유망주로 거론되었습니다. 더 이상 대학 무대에서 보여줄 것이 없다고 판단한 오닐은 3학년을 마치고 1992 NBA 신인 드래프트에 참가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1순위로 올랜도 매직의 지명을 받아 본격적인 NBA 커리어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당시 창단한 지 3년밖에 되지 않은 신생팀이었던 올랜도는 동부 하위권에서 머물고 있었지만 대학 무대 최고의 괴물이었던 샤킬 오닐의 합류와 함께 단숨에 플레이오프를 노릴 만한 팀으로 변모했는데 오닐은 루키 시즌부터 경험 많은 NBA 센터들을 상대로도 힘에서 전혀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올랜도가 작년보다 20승을 더 거두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5월 승률을 맞추고도 동부 9위로 아깝게 프롭 진출에는 실패했지만 충격적인 활약에 신인상을 거머쥐었고 바로 그 다음 시즌에 올랜도는 또 1순위 드래프트 지명권이 당첨되는 기적같은 일이 일어나면서 크리스 웨버를 지명한 후 검증된 가드이자 샤크의 파트너가 되어줄 앰퍼니 하더웨이를 골든 스테이트에서 데려와 팀을 보강하고 시즌을 시작했습니다. 페니의 패싱 능력은 샤크에게 날개를 달아주었고 2년 만에 바로 득점왕 경쟁에 참여하면서 골밑을 지배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팀은 정규리그에서 50승을 거두고 창단 첫 플레이오프 진출에 성공하면서 단기간에 동부의 다크호스로 급부상했습니다. 비록 첫 플레이오프 무대에서는 레지 밀러의 인디애나 페이서스를 만나 3연패로 1라운드에서 스윕을 당했지만 바로 다음인 3년차 시즌에 스텝업하면서 평균 29.3득점을 기록해 득점왕 타이틀을 거머쥐었고 페니와의 호흡도 더 긴밀해지면서 올랜도는 동부 1위를 차지하고 2년 연속으로
마지막으로 플레이오프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리그 최고의 원투펀치로 올라선 샤크와 페니는 보스턴을 3승 1패로 잡아내고 2라운드 진출에 성공했는데 2라운드에서 만나게 된 상대는 마이클 조던이 야구를 하다 막 복귀한 시카고 불스였습니다. 오늘은 시리즈 평균 24.3득점, 13.2 리바운드로 1옵션으로서 최선을 다했고 조던이 평득 31득점을 찍으면서 분전하긴 했으나 돌파하다가 공을 뺏기거나 넘어지는 잔실수를 범하면서 올랜도는 4승 2패로 시카고 불스를 꺾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서부 컨퍼런스 파이널에서는 지난 시즌 탈락을 선물받았던 인디애나를 마주했고 7차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 승리를 따내면서 생애 첫 NBA 파이널 무대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파이널 상대는 하킴 올라주원과 클라이드 드렉슬러가 이끄는 휴스턴 로켓츠였는데 주축 듀오가 10살 차이가 나는 신구의 대결이었고 당시 휴스턴은 서부 6위로 올라온 상황이라 젊은 샤크 페니 듀오가 조금 더 유리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막상 경기를 시작해보니 오닐의 존재감도 분명 대단했지만 올라주원의 관록이 더 뛰어났고 젊은 팀이었던 올랜도는 휴스턴의 조직력에 맞서지 못하면서 맥없이 4연패를 당했습니다. 이때 플레이오프 당시를 회상하면서 오닐은 마이클 조던을 이긴 순간 너무 일찍 승리를 축하했다고 말하면서 내 마음속에는 이미 우승 트로피가 있었다고 일찌감치 들떴던 마음을 자책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 9596 시즌 초반에는 손가락 부상을 당해 12월 초반까지 결장했으나 페니가 샤크의 공백을 잘 메꿔주었고 건강하게 복귀한 오닐은 팀 역사상 최다승인 60승을 달성시키는 데 일조했습니다. 그러나 동부 2위에 그쳤는데 작년에 꺾었던 시카고 불스가 72승으로 NBA 최고 승률을 갈아치웠던 시즌이었고 실제로 디트로이트와 애틀랜타를 꺾고 동부 컨퍼런스 파이널에 올랐으나 칼을 갈고 올라온 시카고 불스를 만나 전패하면서 허무하게 시즌을 마쳐야 했습니다. 이후에 페니에게 더 호의적이고 자신을 과소평가해 낮은 재계약 금액을 제시했던 구단에게 회의감을 느낀 오닐은 이 시즌을 끝으로 LA 레이커스로 이적을 선택했습니다. 7년 계약을 맺고 새로운 팀에 합류하게 된 오닐이 입단하자마자 좋은 성적을 이끌어내지는 못했는데 레이커스에서 보낸 3년간은 플레이오프에서 칼 말론과 팀 덩컨을 만나 고전하면서 우승을 노리기에는 2% 부족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루키였던 코비가 든든한 슈팅가드로 성장해가고 9900 시즌을 앞두고 명장 필 잭슨 감독이 레이커스의 지휘봉을 잡으면서 우승을 정조준했는데요. 경험도 쌓였고 전성기 나이에 체중까지 적당히 증량한 오닐을 막을 선수는 없었습니다. 샤크는 정규리그에서 커리어 하이인 평균 29.7득점, 13.6 리바운드를 기록하면서 NBA 최고의 센터다운 퍼포먼스를 펼쳤는데 3월에는 클리퍼스전에서 61득점, 23 리바운드라는 말도 안 되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결국 레이커스를 67승 15패 리그 1위로 이끌면서 정규 시즌 MVP를 수상했고 기분 좋게 플레이오프에 안착했습니다. 중간중간에 최종전까지 가는 위기도 있었지만 잘 극복하면서 세크라멘토, 피닉스, 포틀랜드를 차례대로 격파하고 다시 NBA 파이널에 올라 인디애나 페이서스를 마주하게 됩니다. 오닐은 그야말로 언터처블이었는데 페이서스의 빅맨들을 날려버리면서 골밑을 놀이터로 만들었고 파이널 6경기 동안 평균 38득점, 16.7 리바운드, 야투율 61%라는 경이로운 기록으로 레이커스를 이끌었습니다. 그 결과 4승 2패로 레이커스에게 우승을 안겨주었고 가장 빛나는 활약을 했던 샤크는 우승 반지와 함께 파이널 MVP까지 수상하면서 최고의 시즌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 시즌을 기준으로 리그의 나머지 팀들에게는 어떻게 오닐을 막을지가 우승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자리 잡았으나 전성기에 기량이 만개한 오닐을 막을 방법은 고의 반칙으로 차라리 자유투를 내주는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콤비였던 코비도 이 시즌에 리그 최고 수준의 슈팅가드로 발전하면서 작년에 보여주던 위용을 쭉 이어나갔는데 플레이오프 1라운드부터 서부 컨퍼런스 파이널까지 단 한 경기도 패배하지 않고 포틀랜드, 세크라멘토, 샌안토니오를 격파했습니다. 이대로라면 파이널까지 무패 행진을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불러일으켰는데 그 기록은 파이널 1차전 필라델피아를 상대하면서 깨지게 되었습니다. 득점 기계였던 아이버스는 레이커스의 가드진과의 신장 차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코트를 휘저으면서 44득점을 뽑아냈고 샤크와 레이커스에게 첫 플레이오프 패배를 선물했습니다. 연승 행진은 끊겼지만 더 이상의 이변은 없었는데 2차전부터 오닐은 필라델피아 골밑을 초토화시키면서 무톤보를 제압했고 내리 4연승을 거두면서 2년 연속 우승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시즌에는 레이커스에 합류한 이후 가장 낮은 스탯을 기록했고
정규 시즌에 58승 24패로 서부 3위에 자리하는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플레이오프에만 가면 높은 효율성을 보여주었는데 서부 컴파에서 세크라멘토와 7차전 접전 승부를 펼친 것 이외에는 가볍게 상대를 제압했고 또다시 올라온 파이널에서 뉴저지 네츠를 상대로 4연승을 거둬 3핏을 달성하고 왕조를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레이커스가 3년 연속 우승을 이뤄낼 수 있었던 것은 오닐의 플레이오프 지배력 덕분이었는데 실제로 3번의 우승을 이뤄냈던 시즌 기록을 살펴보면 정규 시즌보다 상대적으로 수비가 더 빡센 플레이오프에서 득점과 리바운드가 더 상승하는 등 큰 경기에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활약을 인정받아 3년 연속 파이널 MVP를 수상했고 레이커스의 시대는 계속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음 시즌부터 발가락 부상으로 2차례나 수술을 받으면서 주춤했고 슬슬 팀 내 최고 득점원으로 올라서 1옵션으로 자리하려는 코비와 그동안 압도적인 활약으로 레이커스를 이끈 오닐은 서로 누가 팀의 중심이 될지를 두고 갈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작년보다 현저히 떨어진 서부 5위로 정규 시즌을 마감했고 플레이오프에서는 2라운드에서 샌안토니오에게 2승 4패로 덜미를 잡히면서 4연속 우승에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조기 탈락을 만회하고 다시 챔피언 자리로 올라서기 위해 레이커스는 오프 시즌에 칼 말론과 게리 페이튼을 영입하면서 03-04 시즌을 맞이했는데요. 하지만 부상으로 코비가 17경기, 오닐이 15경기를 결장했고 리그 최강 내구도를 자랑하던 말론도 40경기를 결장하게 되면서 야심차게 준비한 올스타 라인업은 정규리그 때 거의 가동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서부 2위로 나름 좋은 성적을 거두고 플레이오프에서도 휴스턴, 샌안토니오, 미네소타를 차례대로 잡아내면서 어찌어찌 파이널에는 올라갔으나 디트로이트의 끈끈한 수비 조직력에 고전했고 결국 1승 4패로 시리즈를 내주고 우승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시즌 종료 후 끊임없이 재계약 협상에서 불만이 쌓였던 오닐은 마이애미 히트로 이적하면서 레이커스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샤크는 마이애미에게 우승을 안겨줄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는데 당시 마이애미에는 남다른 잠재력을 보여주는 드웨인 웨이드가 있었고 아직까지 평균 20득점 10리바운드 이상은 거뜬히 해줄 수 있는 오닐과 함께 우승을 바라보면서 시즌을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히트는 지난 시즌보다 17승을 더 거두면서 동부 1위를 차지했는데요. 플레이오프에서도 1, 2라운드에 8연승을 질주하면서 컨퍼런스 파이널에 안착했으나 디트로이트를 만나 3승 4패로 아깝게 시리즈를 내주면서 04-05 시즌을 마무리했습니다. 사실 마이애미 시절부터 오닐은 팀의 중심에서 한 계단 내려와 에이스를 돕는 조연 역할을 해줬는데 22경기를 결장하고 출전 시간 제한을 받으면서 개인 기록은 많이 떨어졌지만 베테랑으로서 웨이드를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팀은 동부 2위로 작년에 이어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수 있었고 마침내 컨퍼런스 파이널에서 디트로이트를 4승 2패로 제압하면서 파이널 무대에 올랐습니다. 파이널 상대는 덩 노비츠키의 댈러스 매버릭스였지만 웨이드의 엄청난 활약으로 승기를 잡았고 오닐도 파임 시절보단 낮아졌어도 평균 13.7득점, 10.2리바운드로 그를 보좌하면서 커리어 4번째 우승에 성공하는 기쁨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즌을 마지막으로 오닐의 기량은 점점 하락세를 탔는데 체중이 상당했던 그는 하체 부상에 오랫동안 시달리면서 30대 중반에는 뛴 경기보다 못 뛴 경기의 수가 많은 시즌들이 종종 나올 정도였습니다. 결국 2008년에 피닉스 선즈로 트레이드되어서 2시즌, 그 다음 시즌에는 클리블랜드와 보스턴에서 각각 한 시즌씩 뛰면서 선수 생활을 마무리하게 되었는데요. 느려진 발과 예전처럼 파워풀한 모습이 사라진 오닐은 슈팅 범위도 한정적이다 보니 더 이상 위력적인 선수라고 평가받지 못했고 전임맨 생활을 하다가 2011년 6월 보스턴 셀틱스에서 은퇴를 선언한 후에 우승을 안겨줬던 LA 레이커스와 마이애미 히트에서 각각 영구 결번식을 치르면서 자신의 커리어에 화려한 마침표를 찍게 되었습니다. 현재 NBA 리그는 공간을 넓게 쓸 수 있는 외곽슛이 각광받고 그에 따라 스몰볼을 주요 전술로 삼는 팀도 늘어나고 있는데 스몰볼에 대해 오닐은 만약 내가 지금 현역으로 뛰고 있다면 스몰볼 전술이 펼쳐지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현재 NBA의 센터 포지션은 강하지 않기 때문에 가드와 포워드가 골밑에서 자유롭게 플레이할 수 있는 것이라고 자신감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앞으로 리그 내에 오닐처럼 골밑을 장악할 수 있는 압도적인 센터가 나타낼 수 있을지 전통 센터의 계보를 이어갈 새로운 레전드의 등장을 기대해 봅니다.